자, 설득하는 글쓰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득이란 거는요, 남을 내 생각으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는 뭐 건의문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뭡니까? 논설문을 쓸 겁니다. 논설문이 뭐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고요. 뭐 이런 거 글인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서론에 못 쓰고 본론에 못 쓰고 결론에 못 쓰는지가 중요해요. 딴 것보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일단 무슨 문제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인지 근거를 듭니다. 근거를 들면서 이러이러하니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를 고치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낸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글을 쓸 때요, 쓰는 게 뭐야, 바로 써버려? 그냥 이거 쓰고 외우면 돼요. 뭐 그냥 여기는 다 풀 암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글을 쓸 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획하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 원래 뭐냐면요,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생성하고 내용 생성하기,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기, 그러니까 초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고쳐쓰기가 마지막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계획하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계획하기에 뭐 하냐면요, 이거 합니다. 이게 글을 쓸 때 계획하는 거예요. 목적 알아봐요. 여기 나와 있네. 목적, 주제, 매체, 예상 독자를 알아냅니다. 이게 이제 쓰기 맥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쓰기 맥락이 뭐냐? 목적, 주제, 매체, 예상 독자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 쓸지, 뭐 내용까지 있네. 근데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요 네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요 네 가지를 이제 계획하기에 쓰기 맥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은 뭐지? 손수건을 사용하자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대요. 그러면 논설문을 써야 되고요. 무슨 주제로 쓸 겁니까? 손수건 사용을 생활화하자라는 주제로 쓰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봐봐,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랍니다. 예상 독자도 중요해요. 왜? 얘네가 어떤지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나 그런 게 달라지거든요. 초등학생으로 하면은 그 글의 내용이 쉬워질 거고, 대학생을 상대로 하면은 글의 내용을 어렵게 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요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까 하면서 예상 독자와 주제를 고려해서 내용을 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거다. 이거는 독자를 고려한 거, 여기 두 개는. 요 밑에는 주제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글을 직접 봅시다. 얼마 전 화장실에서 손 씻고 휴지로 물기 닦다가 공익 광고 봤대요. 거기에 쓰인 단 한 번을 쓰기 위해 50년을 키웠습니까? 라는 거, 나무 만들 때 한 그 정도 걸리죠? 휴지를 마구 쓰는 나에게 한 말 같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글을 시작했다. 공익 광고의 문구 인용하여 사실감을 높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다. 이러면 이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화장실에서 손 씻은다 아무 생각 없이 휴지나 손 건조기를 써왔대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손에 물기를 닦을 때 휴지나 손 건조기를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휴지, 손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 과연 괜찮을까 하면서 문제 제기하죠. 서론에 문제 제기 내가 하라 했잖아요. 문제 제기한 겁니다. 어디가?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버리는 휴지에 전기를 사용하는 손건조기를 대체할 방법은 없나? 나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안으로 손수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겠죠. 그래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로 그 좋은 점을 쭉쭉 얘기할 겁니다. 첫째, 손수건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일단 근거 1이죠. 그러면 이제 근거를 내면요, 근거 자료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 학교 새학급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한 사람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횟수는 하루 평균 4.5회, 한 번 손 씻고 나서 하는 휴지의 양은 평균 2.3장.
한 사람이 손을 씻고 나서 사용하는 휴지의 양이 하루에 10.35장인 셈인데 전교생이 1100명이므로 매우 많은 양의 휴지가 우리 학교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생각하면 한 번 쓰고 버리는 휴지로 엄청난 양의 나무가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손 건조기 사용에도 자원이 소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야? 객관적 수치를 나타냈죠. 수치를 이용해서 통계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 통계 자료를 이용해 무엇을 한다? 자신의 주장, 신뢰성, 타당성을 올립니다. 아이고, 이거 올린다는 말은 어디? 신뢰성, 타당성을 올림.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수치를 내주면 더 좋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까지? 이번엔 여기에요. 한 시민단체가 서울시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손건조기 1484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했대요. 역시나 이것도 그렇죠. 자료 두 번째죠. 여기 아까 자료 하나. 그러니까 근거는요. 근거에 따른 자료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손건조기들의 평균 소비 전력은 538W였대요. 조사한 손건조기들 가운데 소비 전력이 최대 2000W 이상의 제품도 있었다. 졸라 세네. 16에서 19제곱미터의 공간을 시원하게 만드는 냉방기의 소비 전력이 보통 600~700인데 무슨 손건조기 하나가 이건 너무 세다라고 하면서 비교를 했죠. 에어컨하고 비교해서요. 손건조기 소비 전력을 실감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보통 전기세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는 게 에어컨인데 이게 손건조기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순간 최대잖아요. 이거는 이제 보통이고 이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살짝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전기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 둘째 손수건을 사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최근에 대학병원 4곳의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죠. 뉴스에 나왔다고 하니까 원래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이러면 신뢰성이 낮아지잖아요. 그냥 이번에 근거 자료로 뉴스 보도. 그래서 여기 짧게 이런 거 있는데 쓸 사람 쓰시고. 형광증백제는 오랫동안 몸에 닿으면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래요. 일부 화학자들은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폐지를 원료로 하여 만든 휴지 가운데는 이처럼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휴지뿐만 아니라 손 건조기 사용도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대요. 자, 손 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세균이 퍼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영국의 리즈 대학의 마크 윌콕스 교수가 이런 거 뭐냐면 우리는 권위 있는 전문가의 견해는 무엇이다? 신뢰성을 높입니다. 신뢰성을 높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그래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근거자료 두 번째고요. 손건조기 사용할 때 세균이 공기중에 퍼지게 되는데 이때 세균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대로 머무른다. 즉 손건조기를 사용하면 네 세균 퍼뜨리고 다른 사람이 퍼뜨린 세균 니한테 온다. 휴지나 손건조기 대신 손수건 사용하면 그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손수건을 사용하면 이처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면서 위에 했던 말 내용하고 요약한 거죠.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물론 휴지나 손건조기를 사용하면 지금까지의 습관을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 친구에게 손수건 선물하기 등이 실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주고요. 우리는 이러한 작은 실천을 갈수록 나빠지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딱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얘는 전문가의 의견 활용했다,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제시해 주었다, 이런 것도 다 있죠. 실천 방안 알리게 해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속담을 써서 속담 써서 효과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표현한 전략 이거 있잖아. 뜨끔했다. 자 이런 부분이 자신의 경험, 문구 인용, 의문문 형식, 관용 표현 썼다. 관용 표현이란 게 이제 뭐냐면은 관용이 뭐냐면은 속담이나 관용구 같은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말들이죠. 그 뭐야? 이거 독자의 관심 흥미 유도하고 사실감 높인다. 의미 강조, 독자 그냥 의미 강조만 하면 돼요. 의미 강조, 깊은 인상.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얘만 외우면은 솔직히 5-2는 롯밥이다. 딴 게 없다. 이거는 쓰고 외워라. 나머지는 뭐 위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딱히 할 말이 없는데요. 요거 고친 부분이 있대요. 고친 부분. 손건조기를 사용할 때 손에 묻어있는 세균이 공기중에 퍼지게 되는데 이 세균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대로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뭐야? 고친 후에는 뭐야? 영국의 리즈 대학의 이 사람이 다루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고쳤대요? 사실만 있었는데 이제 뭐야? 누가 얘기했는지 출처까지 얘기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처 표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사실만 이거였는데 이 사람이 했다라고 이제 출처를 얘기해 준 겁니다. 이 밑에도 뭐야? 손수건하면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해줄 수 있다. 5번입니까? 손수건을 사용한다고 자원 문제 해결한다고? 진짜로? 개소리야. 그래서 조금 절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의 왜곡에 자 여기는 뭐다? 사실 왜곡 우려로 수정.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 수정했다. 사실 왜곡 우려로 수정했다. 그래서 그렇다.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